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작년 12월 4일이었죠. 가수 겸 서양 화가로 활동 중인 솔비가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 페어에서 진행된 2021 바르셀로나 국제예술상에서 대상인 그랜드 아티스트 어워드를 수상을 했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 여길 법도 한데, 그런데 현직 미술가들은 솔비의 수상 소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경제 미술 전문 조상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상인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솔비, 우리에게 이제 가수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솔비가 이제 화가로 불리고 있는데 주로 어떤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솔비 씨의 작품은 아직까지는 좀 그간 많이 있지 않던 장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가수 출신이면서 미술가로의 이 겸업을 선언했다는 점이 정체성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 결과물을 미술품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실제로 가요 음악 방송에서 커다란 캔버스를 준비해 놓고 물감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춤을 추면서 물감을 뿌리고, 그다음에 다른 댄서들과 함께 그 위에서 어떤 몸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결과물을 작품으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 요번에 논란이 됐던 케이크 시리즈라는 작품의 경우는 그 케이크의 질감과 유화 물감을 끈적끈적하게 만든 그 부드러운 질감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착안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케이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무너뜨리고 또 그 무너뜨린 자국으로 또 그림을 만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퍼포먼스와 그림이 합쳐진 결과물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던 솔비가 최근에 이제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죠. 네. 그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 페어에서 진행된 2021 바르셀로나 국제 예술상에서 대상인 그랜드 아티스트 어워드를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2021 바르셀로나 국제 예술상,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진 아트 페어라고 봐야 될까요? 아주 권위 있는 상이라고 말하기는 저도 좀 조심스럽고요. 아주는 네. 아니고 그냥 권위 네. 있는 상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제도 칸느 영화제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상자가 보도자료를 내보내지 않더라도 기자들이 찾아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 말고도 작은 영화제들은 세계 곳곳에서 있는데요. 네. 이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페어에서 제정한 이 상도 사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없다라고 폄하할 수 있는 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르셀로나라는 곳 자체가 스페인의 수도고요. 스페인은 피카소를 비롯한 여러 이제 천재 작가들을 낳은 나라로 이제 미술에 대한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미술을 향유하는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를 가장 수준 높고 권위 있는 행사로 생각하지만, 꼭 미술관이 아니어도 이제 아트페어 현장에서 선보이는 작품들도 워낙 작품의 교류가 많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진행돼 온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격이 없는 상이다 이렇게 폄훼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10년 이상 미술 전문 기자로 일해오면서 이 상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그 이름을 들어본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그동안 평소에 열심히 일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솔비의 그 수상 소식 관련해서 현직 미술가나 관련 유튜버들이 솔비의 수상 소식에 아주 그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꼭 솔비 씨뿐만이 아니라 연예인으로서 혹은 그 미술 비전공자 혹은 비미술인 출신인 사람이 미술을 시도했을 때 어느 정도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는 듣게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저도 짚어봤는데요. 보통의 미술인들은 이제
한 작가로서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기간 일단 숙련된 연습의 시간을 보내고요. 그게 네. 이제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까지 합친다면 뭐 10년 이상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나름 이제 갈고 닦는 노력, 연마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지점이 이제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전통적 예술의 시대에서는 잘 그리고 잘 만드는 게 예술가의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이제 현대미술로 오면서는 예술가의 아이디어나 예술가의 태도, 정신성 같은 게 많은 작용을 하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숙련됐는지의 여부가 화가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서 참 이 부분은 대답하기가 곤란한데요. 그럼에도 이제 명확한 이유를 하나 짚어보자면 유명인으로서 자신의 명성을 기반으로 그 예술 활동이나 예술 작품이 좀 더 고평가받는다는 지점이 비판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솔비가 수상한 대회가 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행사든 아니든 뭐 어쨌든 솔비의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실이고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죠. 그동안 꾸준히 이제 노력해 왔기 때문에 뭐 아마도 이런 이제 결과를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일각에서 어떤 유튜버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처럼 뭐 돈을 주고 상을 샀다거나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트페어는 참가비를 내고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품을 소개하고 뭐 이런 상도 수상하는 건데 솔비의 경우는 여기 돈을 내고 참가한 게 아니라는 건 확실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조금 비교가 되는 인물이 이제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였는데요. 문준용 씨도 사실 주목받는 미디어 아티스트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예인 화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명세 때문에 잘 그리지 못했는데도 잘 그린 것 같이 고평가받는 것처럼, 고평가받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미디어 아티스트 문준용 씨는 사실 계급장 떼고 이름 떼고 만약에 작품으로만 평가를 받는다면 어떤 분들에게는 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자신이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 관심도가 너무 높아서 좀 불필요한 공격까지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솔비 씨나 연예인 아티스트의 경우도 유명하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본의 아니게 뭐 소속사나 주변에서 좀 너무 과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독화살이 돼서 자신들에게 조금 비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그 솔비가 시상식에 출품한 작품이 표절 작품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던데 이게 뭐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비판하신 쪽에서 뭔가 실수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 비판했던 작품은 솔비 씨 작품이 아니었고요. 일본 작가 시오타 치하루라는 상당히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의 작품을 이제 솔비랑 협업하면서 같이 작품을 보여줬던 최모 작가의 작품으로 이제 오인해서 이제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일본 작가 시오타 치하루는 빨간색 실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드는 작가고요. 여기서 이제 표절 작가로 지목된 최모 작가는 이제 투명한 스트롱핀이라고 불리는 그런 걸 소재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가 역시 2009년부터 10년 이상 이전에 작품을 해왔기 때문에 표절이라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솔비의 작품 케이크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초기에는 표절 논란을 좀 받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크 형상으로 뭘 만들고 무너뜨린 작품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결과물의 이미지가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다 표절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다른 컨셉으로 접근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표절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솔비 외에도 순수 미술 전공자가 아닌 연예인들, 뭐 화가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미학자 진중권 씨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미술 전공한 미대 출신이 무슨 신분이냐라고 하던데 참 그 말이 와닿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미술을 전공한 가수 나얼 씨는 그렇게 큰 비판 여론을 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작품을 하는 경우, 뭐 하정우 씨도 꾸준히 작품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지속성, 진정성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아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서는 진정성 없이 뭔가 연예인이 다른 캐릭터, 부캐 혹은 뭐 새로운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또 미술을 시도하는 경우도 저도 몇 번 본 적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연예인,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화가로도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꾸준하고 지속성 있는 그런 작업의 모습, 그래서 그 속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참 연예인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 힘든 직업입니다, 진짜. 고달파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대중들의 이런 그 뜨거운 반응에 비해서 현직 미술가들은 평가가 굉장히 박해요, 지금. 예술뿐 아니라 모든 장르가 융합이 되는 그런 세상이고 또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유독 미술계는 유독 이렇게 권위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미술계는 문턱이 높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그건 느끼고 체감하는 건데요. 네. 그 권위적인 게 실제로 어떤 권위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면 좋겠어요. 음악이나 문학 같은 경우는 그 등단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뭐 문학상이나 뭐 음악제 같은 경우가 있고요. 네. 영화도 영화 감독으로 등단하거나 배우도 뭔가 이렇게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공식적인 계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는 듯한데 물론 영화 같은 경우는 대중문화의 한쪽이지만요. 근데 미술의 경우는 등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오히려 많고요. 이 제도 자체가 불분명한 건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예. 뭐 미대를 졸업해서 미대 졸업 전시회를 하고 그게 등단의 계기가 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뭐 진중권 씨의 지적처럼 미술대학을 졸업한 게 마치 신분처럼 대학 졸업해서 졸업 전시하고 나면 작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미술상을 받아서 뭐 작가로 등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미술상의 경우도 뭐 우리가 바르셀로나 요 케이스를 봤듯이 뭐 유명한 미술상도 있지만 또 별거 아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조금 권위가 낮은 상도 있고 그래서 이 등단의 계기가 모호할 뿐만이 아니라 미술가들은 전시만 하면 데뷔인데 자기가 대관에서 돈을 내고 공간을 빌려서 데뷔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한 10초간 저 화가 솔비 만나보셨죠? 저 어떤 작가입니까? 제가 보기엔 진정성이 확실히 있어 보였고요. 네. 저는 작업실에 직접 가봤었는데 그 작업실이 주변에 작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서로 비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예, 많이 또 배우고 열심히 뛰고 있는 네. 솔비도 참 고생 많이 하는데 인정해 주지. 상도 받았는데. 네. 예,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경제 미술 전문 조상인 기자였습니다.